예, 안녕하세요. 이재진 노무사입니다. 어, 오늘 그 1차 대비한 그 사회보험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4회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회, 2회 연강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3회, 4회 이제 연강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여러분께서 보시면 문제풀이 강의 중에서 가장 그 강의 차수가 적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나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을 들으셨다라는 걸 이제 1차로 전제를 하고요. 만약에 기본 이론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건데 6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6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는데 강의 중에 좀 벅차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느끼실 수 있는데 저의 강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일단 빠르게 프레임을 잡고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때 차근차근 설명드렸던 프레임을 좀 빠르게 설명드릴 거예요. 핵심 위주로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재를 기본 이론 때 썼던 에센스 사회보험법을 제가 그대로 씁니다. 아마 다른 강사분들은 그 뭐 객관식 그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텐데 저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그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강의를 하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접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수험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수험생활을 해본 경험상으로는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고 이 책의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강의는 이 문제가 여기가 지금 핵심 요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가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핵심 요점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기본 이론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강의의 가장 이 교재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핵심 요점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수험 때 강의를 안 듣고 저는 그냥 핵심 요점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핵심 요점 위주로 공부해서 제가 그때 받았던 점수는 그 70점에서 80점 이 정도 됐습니다. 예, 핵심 요점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는 사실은 그 제 수험 경험으로는 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사실은 그 했어요. 그런데 핵심 요점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 뒤에 기출문제 또 심지어 예상문제 이런 것들도 그 지문이 거의 그 핵심 요점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핵심 요점을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프레임을 알아두시고 이 핵심 요점을 보시면 이 핵심 요점이 거의 그 법 조문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만들거나 또는 법조문 내용 그대로 해갖고 맞는 지문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보험법의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법 조문을 가지고서 약간 변형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거나 또는 법조문 그대로 써가지고 그 내용이 맞으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프레임을 아시고 핵심 요점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은 시험에 대비가 된다. 다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만으로 시험에 대비하시겠다는 분들은 약간 벅찰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잘 복습을 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사회 그 보장기본법 그 핵심 요점인 6페이지부터 먼저 가시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프레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는데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기본이 되는 법인데 이 법은 헌법의 제34조 제34조 중에서도 1항과 2항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제34조 제1항과 2항에서 사회보장에 관해서 국가의 의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규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헌법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지금 정해둔 거예요. 제가 기본이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은 그냥 공자왈, 맹자왈 좋은 말만 써놓은 게 아닙니다. 헌법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이러한 의무를 다 하겠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 라는 것들을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미를 사실 구체화해가지고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지는 의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역사.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는 제가 기본이라는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니, 그 유능한 어떤 행정 관료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영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500년대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이게 만들어진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그 우리 그 학교개법학원에 특강이 무료 특강이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한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또 기본 이론에서도 이제 처음에 첫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무료 샘플로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그 법 과목이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포함을 해가지고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죠. 예? 사회보험이 되는데 이 사회보험이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고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에 관한 징수법, 예, 징수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통 출제가 되냐 하면은요. 지금 고용보험에서 6문제, 산재보험에서 6문제, 징수법에서 4문제, 건강보험에서 2문제, 국민연금에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4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총 25문제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보시면 한 문제 모자라거든요. 모자란 한 문제는 보통 이 셋 중에 한 군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요. 예, 보통. 그리고 그, 그 정확히 2, 3년 전인가? 한 번은 여기서 세 문제 나오고 이쪽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비중이 사실은 가장 높죠. 이쪽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비중을 말씀드릴 때 요거,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제가 기본 문제 때, 그 기본 이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프레임 설명드리고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면은 그 부분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거 하나씩 건지는 걸 목표로 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이번 강의 때도 물론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 예,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을 잡는 그런 이제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거를 다 맞추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풀이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분야에 최소 한 문제씩은 그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으면 두 문제씩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제 역시 그 한 문제씩 맞추는, 물론 이제 한 문제도 못 맞추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감수해야 될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예,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체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것도 이제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하나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엉뚱한 답을 엉뚱한 질문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하면은 크게 이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는 사회보장 체계,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보장위원회, 예,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어,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체계, 네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예.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좀 그 프레임을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사회보장 체계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은 그 가장 좀 경제적으로 그 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게 이제 가장 이제 밑바탕에 이루어지는 그 밑바탕에 이제 그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하나는 공공부조, 예, 공공부조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아까 전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서비스 중에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이러한 부담 능력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걸 무라고 할게요. 무라고 가로 쓸게요. 그러니까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가장 밑바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중간을 형성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고요. 그리고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고용보험도 그 전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점점 지금 그 특례를 통해 가지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회보험이 가운데서 이제 그 중요한 그러한 이제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통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이제 사회 서비스가 사실은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담 능력 측면에서 가장 좀 그런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제도이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그 이 사회 서비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일부 부담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그 가입자.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자가 이제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가입자 부담 원칙이에요. 가입자 부담 원칙. 그래서 여러분을 나중에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때도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보험 가입자 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고용보험 등의 경우에는 그 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도 가입자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근로자도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5대5로. 그런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자가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자다라고 하면은 땡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사업주가 100% 내요. 산재보험료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뿐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피보험자라고 해서. 그리고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산재보험에서는. 예. 어쨌든 그 가입자 부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그 누가 일부 부담할 수 있냐면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보험은 지자체는 일부 부담하지 않아요. 국가만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혼동하시지 않도록 두 문자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이 부담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담자가 누구냐? 예, 이걸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향해요. 예,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향한다. 예, 사회보장 체계에 관련해서 요 정도 이제 좀 프레임을 잡고 가고요. 지우겠습니다. 이제는 사회보장위원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보장위원회도 시험에 기출이 됐는데 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이 누구냐, 그리고 부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리고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냐. 위원은 보통 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갖고 이제 30명 이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누구냐?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위원장 국무총리.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 고용보험도 그렇고요. 고용보험도 그렇고 산재보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각각의 법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그 법의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위원회, 산재의 경우에는 그 산보예심위, 그 산재보험이 예방심의위원회, 예,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예, 그리고 예, 그 연금위원회 그 각각 있는데 이들의 위원장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이게 뭐냐면은 그 관장자, 관장부서의 2인자가 위원장이 돼요. 관장부서의 2인자가 위원장이 돼요. 자, 그러면은 고용보험의 관장자는 누구냐? 고용노동부예요. 산재보험도 고용노동부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2인자는 누구예요?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자, 건강보험의 경우에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관장자가 누구냐면 보건복지부예요. 이거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그 보장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보장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해요. 그럼 보건복지부의 2인자는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차관. 예.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이 여기도 적용이 돼요.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체적인 거는 예, 우리나라 행정부가 관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의 수반, 1인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2인자는 국무총리.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 부위원장은 누구냐? 그러면은 부위원장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이 국무총리니까 부위원장은 부총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고 예, 교육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한 명이 더 들어가요. 누구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들어가냐? 담당 장관이니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체적인 담당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다만 그중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한다고요. 그래서 담당 장관까지 포함을 해서 부위원장이 이렇게 된다. 부위원장도 그냥 이렇게 뭐 정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정해진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이 30명 이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거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지만은 결국은 사회보장 기본 계획 및 수립 체계에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예. 이게 지워지는 바람에 예. 사회보장 기본 계획 및 수립 체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자, 이거를 누가 수립하냐면은 결국 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이 사회보장 제도의 우리나라의 담당 장관, 그 보건복지부 장관,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실무적으로 주관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회보장 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1년마다 시행계획. 자,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있었어요. 사회 시간에 제가 배운 게 경제계획 5개년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제도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구나라는 게 저는 이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혹시 이게 생소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기본계획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은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수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립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전부 이 체계 안에서 이제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에게 이제 각각 맡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세요라고 하냐면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예, 수립을 해달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복지 중에서도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거고 여성과 관련된 거는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거고 예.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또 자기들이 그냥 하느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그 국가의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쌍용 자동차가 공장이 문을 닫았던 그 평택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또 이제 그 GM이 문을 닫았던 군산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거를 고용노동부가 이제 함부로 그 뭔가 이제 앞으로의 고용을 예측하고 실업률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실업률에 따른 어떤 실업급여를 어떻게 그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산은 그 실업급여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내지 고용 창출 지원금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얼마나 또 할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이제 지금 고용률, 실업률, 뭐 경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예,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그 사회보장위원회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담당 장관이니까 맡기면은 담당 장관은 그 지침을 정해가지고 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 주세요. 시행계획은 1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계획을 또 수립해 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분야의 지역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해갖고 각 부처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할 거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그 지자체장들이 그 보낸 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일부 안 맞는 거는 또 조정도 하겠죠. 뭐 예컨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당연히 이제 여당에 의해서 임명된 이제 장관이니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군산 지역이 GM 공장이 문은 닫았지만은 이쪽의 실업률을 예를 들어서 한뭐 많아야 10%이 정도 잡고서 실업급여 예산도 좀 그 정도로 짜주고 그리고 이제 그 10%를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용 목표치인 뭐 2% 그 실업률 목표치인 2% 3%로 그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예산을 그렇게 짤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만약에 그쪽에 군산 지역에 그 지자체장이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야당 입장에서는 비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봤을 때 한 25% 30% 되는데 실업률이 그걸 가정해서 앞으로 그 5년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기본 계획이든 시행 계획이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요. 차례대로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없어요. 반대로 이쪽에서 이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서 이쪽에서 이제 협조를 해주는 거. 예, 지방 저기 지역 계획 짜가지고 이쪽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취합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는 게 사실은 다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계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올라왔다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가 누구랑 같이 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냐면은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사실은 대통령도 참석하죠. 국무회의랑 같이 심의를 해요. 둘이 같이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요. 자,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5년에 한 번 짜는 거니까는 본인 임기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5년 단임제니까는 본인 임기 때는 사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자, 이 기본 계획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결정을 하면은 요 심의 결정된 사회부장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사회부장위원회 위원장 누구라 그랬어요?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직접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알려요. 예. 요거 지금 사실은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요거요.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누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누가 알리냐 직접 위원장이 알려요. 사회부장위원회 위원장이 알려요. 예. 그런데 또 이 역은 성립이 안 돼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예, 그리고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각 부처의 어떤 그 기본계획을 알리냐? 이건 안 된다고요. 요거 이렇게 알리는 것만. 왜 알려요? 왜 이렇게 알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위원장이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 짜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제도 운영해 주세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겁니다. 두 문자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최, 정, 보, 중. 자, 사회부장 기본법을 보면은 주어가 계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는 해갖고 지방자치단체가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최종보증이에요. 제가 최종보증 외우라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선수 최정이 있잖아요. 최정이 나오면은 그 팀의 승리가 보장된다. 보증된다. 그런데 보증을 잘못 써서 보중이 됐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최는 뭐냐면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요. 매년 공표하는 걸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해요. 이건 국가만 해요. 지방자치단체까지 들어가면 땡이에요. 다만 이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에요. 예.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두 문자가만 외우시면은 요런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 당연히 최저임금 수준 고려해야죠.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계획 세울 때. 예. 그런데 매년 공표하는 건 국가만 한다. 그리고 이제 정은 뭐냐면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은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국가만 한다 이거예요. 예? 국가만 한다. 그리고 보가 이제 제가 그 아까 그 사회보장 체계 말씀드릴 때 사회보험은 국가만 일부 부담한다 그랬죠. 가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 그랬지 거기서 지방자치단체는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사회보험의 예. 보험은 국가만 한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은 뭐냐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해요. 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경년으로 실시하는 것도 누가 하냐? 국가만 해요. 예, 국가만 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거를 경년을 매년이라고 하면은 땡이에요. 매년 실시한다고 하면 땡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기라고 하면은 보통 최소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에요. 중기라고 하면은. 근데 매년 실시한다 그러면 중장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땡인 거예요. 그래서 경년으로 실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프레임은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프레임을 지금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서 이제 핵심 요점 쭉 풀어 나갑니다. 자, 6페이지부터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자, 맞는 거는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그 2번 보시면은 사회보장은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맞고요. 3. 사회보장법은 산업평화의 유지기능을 한다. 자, 이 산업평화 유지기능은 노동조합법이죠. 노동조합법.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4번.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예, 맞습니다. 자, 사회보험은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요. 자, 5번은 뭐냐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국민기초 사용할 보장법이다.
자,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역시 사회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역시 사회보험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는 저기 고용보험법이에요. 고용보험법이고요. 국민기초생활법은 이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국민연금법이다. 자, 이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그 사회보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그 다음에 7번.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예, 국민건강보험법이다. 역시 사회보험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8번. 공무상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다. 자, 이런 것, 네, 자, 이거는 그냥 이게 조문을 보시고서 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보시고서 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눈으로 익히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9번.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뭐가 틀렸어요? 제가 그 사회보장 기본법 그 책에 말씀드리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까지만 말씀드렸죠. 사회안전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는 질병, 노령, 도산 등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10번에 전반적으로 다 보시려면은 이제 10번에 여기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도산은 포함되지 않고 있죠. 도산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 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용의 경우에는 실업이고요. 고용보험법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이 대표적으로 질병이죠. 질병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노령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신 걸 적용을 하시더라도 도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사회 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사회보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하단에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회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이거 좀 읽고서 이제 저 눈으로 익혀두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안 해서 그런데 제가 그 사회보장제도가 그 형성된 역사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무료특강이나 이런 데서 또는 그 매번 이제 기본이론 때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사회 서비스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그렇게 말씀드려요. 190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북유럽에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서서히 발달을 하고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면서 그 집안에 있었던 원래 여성들이 돌봐주었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프신 노인분들 이분들을 과연 누가 돌봐야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사회 서비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돌봄 서비스다 이런 약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동 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공공부조 하면은요, 노동 능력이 없는 하면 땡이에요. 노동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회부장책에 그 삼각형으로 그려서 말씀드릴 때 가장 밑부분에 공공부조 및 부담 능력이 없는 그 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장 그 경제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 능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생활 유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한다. 자, 평생 사회 안전망. 제가 평생 사회 안전망이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 제도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은 기본 욕구, 특수 욕구 요런 것도 이제 좀 다른 단어로 이제 써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욕구, 특수 욕구 이런 것도 표시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진다. 자, 이제부터 보시면은 주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요. 자, 맞고 틀리고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최종 보중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15번은 맞고요. 16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맞고요. 17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자, 국제적 기준이라고 하면은 일견 맞는 것 같은데 땡이에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해야 돼요. 국제적 수준이라고 하면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가 뭐 세계 10위네 뭐 이러고는 있지만은 세계 1위의 경제제국에 맞는 그러한 그 복지제도를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국가의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국제적 기준 하면 땡이고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조달해야 된다. 자, 이거 맞고요. 19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체계를 경련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자, 최종 보중 중에서 중이죠, 중. 경련까지는 맞네요. 뭐가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간 게 틀렸죠. 그래서 19번이 틀린 겁니다. 20번은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된다. 이번에는 또 뭐가 틀렸어요? 중장기인데 매년이라고 했죠. 경년인데.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고요. 2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하면은 뭐가 틀렸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및 노동조합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회보험만 생각을 해도요. 보험 가입자가요.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만 그 보험 가입자지만은 고용보험의 경우에 근로자도 보험 가입자예요.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전국민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당연히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해요. 보험료 부담하는 게 필요한 부담 부담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및 노동조합하면 땡이고 모든 국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되어 있어요. 예,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25번.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은 인권 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일견 맞는 말 같지만 땡입니다.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에서 우리나라가 이 격리하신 분들한테 숙식을 아주 잘 제공을 해주니까는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러시아의 선원들이 일부러 그 코로나가 걸린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정박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바로 격리 조치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여론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왜 우리나라 세금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국가와 지방자치의 역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사회보장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나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상호주의란 뭐냐면은 저 나라가 어떻게 해주지? 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해주지? 라는 걸 보고 우리도 그 나라 국민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요. 사실은 상호주의 이게 그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그 원칙에 가장 지금 충실한 게 국민연금이고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호주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권 존중 원칙에 따른다고 보면 맞아요. 왜냐면은 산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불법 처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산재를 당하면은 산재 그 해주거든요. 예, 보장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 산재 그걸 보고서 인권 존중의 원칙 맞는 거 아니냐? 그건 예외적인 겁니다. 예, 산재의 특성상 그거 안 해줬을 경우에 그 국제적 비난에 시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나라는 야만적인 국가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 국민연금 같이 실제로 이제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에는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상호주의 원칙.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회신 시험 마치고요. 제가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는 제가 고른 거 이제 한두 가지를 이제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레임과 핵심 요점을 잘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푸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추록을 나눠드렸는데 이 추록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에서 종종 이게 잘못된 게 나와요. 그건 이제 제가 같이 문제를 안 풀었다 하더라도 이 추록을 보시면서 예,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에 6번 한번 볼까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보시면
1번의 경우에 상호주의. 맞죠? 자, 지문 1번. 그리고 지문 2번의 경우에 기업 및 노동조합은 하고서 뭐 필요한 비용에 부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핵심유치에서 봤듯이 모든 국민은이에요. 모든 국민. 그 다음에 지문 3번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지문 4번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3년마다 실시한다. 여긴 또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안 하고 그냥 국가는이라고 한 거 주목해 주시고요. 중장기, 최종보증 중에 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3년이 아니라 경년입니다. 매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경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공공부조랑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이게 뭐예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하면은 사회보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공부하실 때는 맞는 거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틀린 거를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문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요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핵심 요점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0번 10페이지에 보면은 7번 한번 보실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는데 최종보증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네요. 그러면은 주어가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최종 보증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사회보장 해갖고 보장이니까는 보 아니야? 그럼 사회보험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자 여기 국가발전 수준의 부응이죠. 자, 국제적 기준하면 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합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이런 지문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궁자활, 문자활 같은데. 예,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해야지만 그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재원이 펑크가 안 나죠. 예. 이렇게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립자활 할수록 우리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겠죠.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험으로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서 나가는 돈도 덜 들 것이고요. 이게 실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자, 최종보증 중에 중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땡입니다. 이렇게 최종보증 가지고 문제가 종종 나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페이지 핵심 지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을 쭉 읽고 넘어갈게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자,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했으면 땡이었겠죠. 근데 국가만 들어갔어요. 최종보증 중에 지금 뭐예요? 최잖아요. 최. 그리고 매년 공표라고 해서 맞는 거지. 만약에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자,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요. 그리고 여기는 주어에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요. 이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보장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이 사회보장제도 급여는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예요.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예컨대 뭐 그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거동도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구청에 가서 어떻게 이걸 신청을 하냐. 예, 또는 뭐 고용보험센터나 뭐 이런 뭐 그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뭐 그쪽에서 이제는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저희 접속해 갖고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예,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아주 그 고령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대신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대신과 대리는 달라요. 대신할 수 있는 거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땡이에요. 대리는 그 대리인의 인격을 가지고 그 행하는 거예요. 예컨대 변호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공인노무사 이런 경우에 이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건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대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자, 심부름꾼이에요.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민법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민법에 이제 사자, 심부름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성년자도 심부름꾼을 할 수 있어요. 예. 민법상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그 모든 책임을 지기 어려운 미성년자마저도 심부름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대신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대리라고 그러면 땡이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으로 갈게요.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라고 하면 땡이에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해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해요. 그 다음에 5번, 자 6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기관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 신청일로 본다라고 하면은 땡이에요. 신청한 날이 접수한 날이 아니라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왜 하필이면은 이게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본인은 제가 일은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해요. 그리고 거주지는 예를 들어서 서초다. 그래갖고 관악에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이쪽에 가서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자, 이날이 예를 들어서 3월 9일이고 이날이 3월 10일이었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 거주지인 서초고용센터에 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서초고용센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송을 해줘요. 이송을 해주는데 신청을 했으니까 여기서 접수를 한 거죠. 여기서 접수를 하고 이송한 거예요. 접수된 날은 언제예요? 3월 9일. 이송된 날은 언제예요? 3월 10일. 그런데 마침 이거 신청하는 시효가 3월 9일이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송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예,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 신청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기간에 신청한 신청인이 책임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겠다. 우리는 이거 도와주려고 이송해 주는 거지. 사실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고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사회보장수급권은요.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어요. 예. 이건 4대 보험 공통이에요. 4대 사회보험 공통인데 다만 건강보험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건강보험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양도, 압류, 담보 저 다 안 되고 건강보험도 양도, 압류 안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을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 동시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이거 4대 보험 공통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나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이제 이걸 활용한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아니요.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제한되거나 정지할 수 있고요. 9번 보면은 그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없어요. 구두로는 포기할 수 없고 서면으로 통지하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그 다음에 11번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아까 지문에서도 한번 보셨죠. 그 다음에 12번 11번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11번은 계속 같이 했네. 예,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노동법 가서도 판례를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상대방에게 불특의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안 된다. 뭐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상대방에게 불특의 손해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제 판례 문구에서도 이런 게 종종 보이고요. 민법에서도 이런 거 보이죠. 예, 선의의 제3자에게 예, 그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문구가 보이잖아요. 이게 법의 원칙이에요.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13번.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요, 땡, 있다예요. 자, 이건 제가 그 기본 이론 때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구상권 대표적으로 이제 산재보험의 경우인데, 자, 어떤 사업장이 이게 산재보험 사업장이다. 여기서 이렇게 경비를 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침입해 들어왔어요.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이 침입자가 나타나갖고 이분과 이제 이 격투를 벌이다가 이 막으려는 이 경비원분과 격투를 벌이다가 이 사람이 이분을 다치게 했네. 불행히도 이제 이분이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산재보험 사업장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산재보험 적용 받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근복공단이라고 제가 줄여 쓸게요. 운영자인데 먼저 이분 유가족에게 장례비 드릴 거고요. 장례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유족급여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재보험을 드려요. 자, 산재보험에 대해서 급여를 드려요. 그러면 이걸로 근로복지공단은 땡이냐? 그동안 이 보험료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쪽 사업장의 사업주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재원을 가지고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땡이 아니고요. 이 제3자 있잖아요. 침입자.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돈 내놔. 구상권을 행사해요. 내가 이분께 이게 보험급여 저기 지급을 했는데 그 돈 내놔. 이게 이제 구상권 행사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번이. 자,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15페이지의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최종보증 중에 최 같지만 자, 고려하여잖아요. 고려하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서 예, 하나여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구두로 하면 땡이고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5번이 구두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땡인 거예요. 예, 틀린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사회보장 기본 계획 나옵니다. 사회보장 기본 계획. 자, 그러면은 자, 기본 계획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합니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다음에 2번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까 제가 그 기본계획 수립 체계 설명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고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단계별로 하지 원칙적으로는 안 건너뛴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건너뛰는 게 아까 뭐였어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이제 심의 결정되면은 그걸 위원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알려줬죠. 자, 그래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국내의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되지 않죠. 아까 그 제가 체계 말씀드릴 때 수립체계 말씀드릴 때 국무회의까지도 포함해서 예, 국무회의는 대통령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한번 심의를 하고 거쳐서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본계획이 여타 다른 예,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해요. 그래서 제가 헌법 그 밑에 사회보장 기본법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사회보험 공무부처 사회서비스 이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어떤 법에 의해서 이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이 다른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인 것처럼 사회보장 기본계획 역시도 다른 계획의 다른 제도의 예,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요.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 수립 체계 말씀드렸던 그 단계 있잖아요. 단계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단계를 뛰어넘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 수립체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지역계획 수립 시행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 연계되라고 기본계획 결정되면은 사회보장위원장이 굳이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 알려주잖아요. 연계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 무시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보시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자,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위원장이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3명이 누구였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그리고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 기교보 이제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원리도 설명해드렸어요. 부총리 2명과 담당 장관이라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행정안정부 장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30명 이내.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보장위원회 간사 2명을 둔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5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교보 및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 땡이죠. 3명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예, 기본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장관 이분들은 예 위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숫자가 중요한데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임기 2년입니다.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자, 이렇게 이제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은 이 핵심 요점에서 그냥 익히셔야 돼요. 예, 하나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눈으로. 자, 8번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에 나눈 기간이에요. 전임자에 나눈 기간. 자, 그 다음에 9번 위원이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 위원회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아니요, 땡이에요. 예, 이 경우에 같이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땡이에요. 자, 이거 혼동될 수 있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실전으로 외우세요. 실전. 실전으로 외우셔서 사회보장위원회는요. 먼저 실무위원회를 둬요. 사회보장위원회가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둬요. 예, 그래서 순서가 실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이거 추록에도 아마 잘못된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변이 지금 밑에 이제 하단에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사무국을 둔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그 담당 장관이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담당 부처는요. 그러면요. 보건복지부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둬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해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 평생사회 안전망 지향점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 사회적 취약계층. 제가 아까 삼각형 그렸을 때 맨 밑에 누가 들어갔어요? 공공부조. 그리고 부담능력 없는 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였죠.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자,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는 건 맞아요. 자, 이 워딩도 중요한데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에요. 자,
두 가지 체크해서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 이 사회적 위험에서 소득 보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일하는 자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이고요. 예, 모든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아니요.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여기에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예상문제는 24페이지 4번. 자, 소위 문제풀이인데 이거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이렇게 그냥 한두 개씩만 풀고 넘어가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거 그 실제로 기출문제 예상문제는 여러분들이 핵심 요점 공부하시면은 예, 푸실 수 있어요. 자, 다 푸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의 목표는요. 같이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실력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그 올려드리는 게 그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핵심 요점 위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4번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까지는 맞죠. 근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죠. 행정부의 2인자 누구예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2번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담당 부처니까는 여기에 사무국을 두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가 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요.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그리고 또 한 명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도 예, 간사예요.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게 두 개가 나와요. 이것도 아마 추록을 보시면은 그 잘못된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의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제 사회보장 부분 다 끝내려고요. 예. 그래서 31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고용보험.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재보험.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가 첫 번째 위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위원. 네. 첫 번째 위원회. 아까 그 하나의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 뭐였어요? 담당 부처의 2인자. 2인자가 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위원들이 그 동수 원칙이 있어요. 동수 원칙. 무슨 얘기냐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노측 대표, 사측 대표,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자. 이 네 명이 동수 원칙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각 법의 그 첫 번째 위원들 구성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동수 원칙이고요. 산재의 경우는요. 노사 공까지만 동수 원칙이에요. 정은 빠져요. 예. 그리고요. 건강보험은요. 노사 동수 원칙이에요. 공정은 빠져요. 그리고 연금도 노사 동수 원칙이에요. 예, 공정은 빠져요. 일단 이걸 알아두세요. 자, 고용만 노사 공 정까지 들어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 문제는요. 정권의 문제예요. 예, 고용이 잘못되면 정권이 흔들려요. 예, 부동산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표까지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재의 경우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공까지는 들어가요. 공까지 왜 들어가겠어요? 노사만 놔두면 싸우겠죠. 예,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싸울 거 아닙니까? 예, 극단적인 그 대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정은 안 들어간다. 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산재에 비하면은 예, 공정이 그 비교적 이제 그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노사까지만 동수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주적은 뭐가 지금 중요해요? 동수 원칙. 예, 동수 원칙. 이게 이제
이 민주적으로 예, 결정하고 시행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연계성, 전문성 이런 단어들 나오면 체크해 두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민주적으로 결정해 민주적이 이제 중요한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보험은 자, 최종 보증 중에 보죠. 사회보험이니까. 근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니까 땡인 거예요. 자, 나머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데 사회보험은 국가만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사대보험 공통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예요. 자, 합의는요. 의견의 일치를 봐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은요. 그건 법적으로 합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근데 협의는요. 의견의 일치를 안 봐도 돼요. 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고 아, 너는 A라고 생각해. 나는 B라고 생각했는데 아, 의견이 안 맞네. 그래도 우리 협의한 거야. 예, 협의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죄송합니다. 6번과 헷갈렸습니다. 7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요. 이것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체계 떠올려 보시고요. 예. 자, 그 수립체계를 떠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만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요. 이때는 예,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의 프레임의 좀 예외적인 부분은 이게 별도로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의 경우에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 이거는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마련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법문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9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예. 기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인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아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의 경우에 민간이 다 부담하잖아요. 예, 보험가입자. 우리 사업주도 부담하고 근로자도 부담하고 일반 국민도 부담하고 다 부담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부 하면 땡이에요. 사회보험의 부담자는 누가 원칙이었어요? 보험 가입자 부담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도 땡이에요. 예, 최종 보증 중에 보호. 예,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도 떼고요. 전부 해도 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공공부조는 부담 능력 없는 그런 그 사회적 그 약자 계층을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죠. 이거는 부담 능력 있는 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역시 아까 제가 그 피라미드로 그렸던 내용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원래 부담 능력이 있는이에요. 있는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회 서비스 부담 능력이 없는으로 잘못 읽으시면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는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여기서도 뭐냐면은요. 자, 일부는 부담할 수 있어요. 일부는 부담할 수 있는데 전부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자, 최종 보증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어는 맞아요. 그런데 설명의 경우에는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좀 까다로운 함정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예, 상담에는 응하여야 해요. 설명하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상담에는 응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거예요. 관리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자, 최종 보증 중에 보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래서 국가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도 하나는 협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까 우리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체계, 시행계획 체계,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체계 이런 경우는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내용, 아까 앞 페이지에서도 봤죠. 그거나 지금 이런 내용, 정보 시스템 관련 내용 이런 경우는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협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까 수립 시행 체계가 우리 하이어라키 소위 말하는 상하관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아니에요. 상하관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체계다,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속된 얘기로 우리 경기지사나 경남지사나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밑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상하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6번.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 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 해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또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으면은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노무사 되시면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노무사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사실은 노무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일부 또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용 근로기준법상에 우리 근로자 명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면 아무한테나 제공하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예. 심지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퇴직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제공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관계법령에 만약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줘도 된다라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는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지금 7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8번.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2차에서 이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배우실 때 이제 배우실 텐데,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거기서도 이제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그 심판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건너뛰고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그건 이제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면 되고, 어쨌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각각의 불복 절차들이 있거든요. 불복 절차가 있어요. 그 불복 절차가 사실은 특별행정심판 절차예요. 우리가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각 법에 이제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이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4대 보험에 나와 있는 이제 불복 절차들, 그건 이제 특별행정심판 절차로서 그 절차를 거치면 일반적인 행정심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행정심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랑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행정심판을 사실 거친 거예요. 고용보험법상의 심사, 재심사를 거치거나 산재보험법상의 심사, 재심사를 거친 거는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행정심판을 못 거치고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 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게 신법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 이거는 좀 잘 익혀두세요. 눈으로.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9번과 10번을 비교해서 보세요. 9번의 경우에 주어는 사회보장위원회예요. 10번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주어가. 자, 이런 경우에 비교해서 잘 익혀두세요. 역시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36페이지 볼까요? 36페이지 5번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 이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 나오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보험 가입자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 내는 사람, 그럼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예. 공공부조는 그 부담 능력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뭐예요? 공공부조예요, 대표적인 게. 예. 그 다음에 3번.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자, 최종보증 중에 사회보험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 자, 일정 소득 수준 이하는 뭘 의미해요? 부담 능력이 없는 자, 부담 능력이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데요. 자, 전부 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라고 하면 땡이에요. 자, 사회 서비스 부담 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전부라고만 써져 있으면 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긴 하지만 예,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8번 한번 마지막 볼까요? 사회보장 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최종 보증 중에 중이니까는 국가만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경년이죠. 중장기 하면은 매년이라고 하면 땡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이용을 보험의 방식으로 하면은 이건 사회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면 땡이라고 그랬죠. 관계법률의 근거가 있으면은 그때는 예, 보유, 이용, 제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기 때문에 최종보증 중에 최가 아닌 거예요. 고려하여기 때문에 매년 공표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고려하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도 되고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용보험 여기 그 책으로는 징수법이 먼저 되어 있는데 징수법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엔 이제 고용보험법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잠시 10분 쉬었다가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